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는 또 하늘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하늘 UAM 이야기. 에어택시. 에어택시. 근데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상용화가 막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백종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다음 달에 파리 올림픽이 열리나 봐요. 예, 다음 달 26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네. 거기서 에어택시를 이제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날아다니는 걸 운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시만 해놓겠다는 아니요, 거예요? 실제로 운행을 하겠다고. 떠다닌다? 예, 에어택시가? 떠다니고, 예, 그게 보니까 한 67명 태우고 다니는 헬리콥터 같은 거던데. 그렇습니다. 뭐 좀 큰 드론 같이 생겼다고 그렇죠. 근데 다다다다 생각하시면 그런 될것 큰 헬리콥터, 센 그렇지. 헬리콥터가 아니라 예, 웽 하고 다니는 예. 그런 사람 타는 드론. 예, 사람 타는 드론에 가깝고요. 그게 실제로 다음 달에 네. 한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실제로 와. 한번 보시면 요건데요. 제가 동영상도 한번 따와봤는데 이야. 예, 이렇게 날아다닐 거란 얘기입니다. 오, 저런 게. 예, 저런 게 날아다닐 거라는 것. 예. 요게 기체를 보면 독일 회사 기체인데요. 예. 볼로콥터라는 회사의 볼로시티라는 요 기체가 되겠습니다. 뭐 날개가 되게 많죠. 여기 네. 프로펠러가 근데 많은데 딱 보기에 많이 타진 못할 것 같네. 예, 많이 못 합니다. 예. 2인승이고요. 예. 너비가 9.3m, 높이 2.5m. 그렇게 큰 기체는 아니고요. 모터가 18개가 달려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2인승 그럼 한 명이 운전하고 뒤에 한 명 타는 거네. 네, 완전 VIP구나. 예. 한 번 완충해서 최대 35km 갈 수 있고 최고 예. 속도는 시속 110km 정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음. 시험 비행을 2,000회 이상 했고요. 내연기관 엔진으로 이제 하나의 큰 날개를 돌리는 헬리콥터하고는 좀 다른 구조고 예. 높이는 한 300m에서 높게는 600m 사이의 높이로 날아다닐 예정입니다. 아. 프랑스 공항을 운영하는 ADP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독일의 그 볼로콥터라는 기체 회사하고 둘이서 손잡고 같이? 이제 파리 올림픽 때 전 세계에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어허. 드골 공항하고 르브르제 공항 뭐 이런 파리 세느강 위 같은데 선착장을 만들어 놓고 예. 이착륙장에서 이렇게 쭉 5곳 정도의 이착륙장을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갔다 전 해서. 세계에 보여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은 110유로, 우리 돈으로 한 16만 원 정도 한 번 타는데 한 번 타는데 편도에 16만 원. 예 그렇게 받고 야. 태우겠다고 합니다. 혼자 타도 16만 원, 다섯이 타도 16만 원. 혼자 몇 개 뭐 저거 혼자 많이 못 타는 기체, 2인승이니까. 예, 많이 못 타는 기체라서. 아, 운전사 하나, 승객 하나요? 어. 예, 예. 정분 나겠다 그거. 그렇지. 오빠 우리 진짜 나르는 거야? 그 회사에 다른 좀 다인승 기체도 있는데 일단은 뭐가 준비된 건 이 기체인지 조금 소수의 사람만 탈 수 있는 2인승짜리 를 기체로 한다. 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자랑하는 거 이게 프랑스제예요? 독일 회사 건데요. 네. 관제 시스템이나 운영은 또 프랑스 공항 관리하는 ADP 그룹이 하니까 기체는 독일 볼로콥터란 회사 걸 쓰고요. 야, 진짜 유럽은 도로 굉장히 서로 오픈 마인드네. 독일 헬기 그냥 가져다가 네. 아 우리도 KTX 그 뭐 처음에 만들 때 프랑스 떼제베 갔다가 했으니까요. 네. 위험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위험 문제가 걱정을 제일 클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실수로 그래서, 뭐 뚝 떨어지면. 예, 음. 일단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유럽 항공 안전청의 안전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기호만 봐서는 헷갈리는데 여기 카타스트로픽 레이트 이 사고가 치명적인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뭐 인명 사고 같은 거, 사망 사고 같은 것이 10의 9승 그러니까 10억 시간에 한 번 정도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연으로 하면 10만 년입니다. 떠 있을 때 떠 있는 시간이 10만 년이나 떠 다닐 때 한 번 정도 사고가 나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지금 여객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요 그 볼로콥터사의 그 UAM도 요 기준으로 여객기 기준으로 인증을 했다라는 게 유럽 항공 안전청의 얘기고요. 제가 항공 안전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예. 보잉 777이나 보잉 737 같은 우리가 외국 갈 때 예. 쓰는 중형 여객기 수준의 안전 기준을 무조건 지키도록 인증을 유럽 항공청에서 했다라고 야, 저거는 하더라고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운행을 안 해봤는데 저걸 어떻게 알죠? 저게 이만큼의 10의 9승의 안정성이 있다. 그거는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먼저 일단 해줘요. 시운전을 2,000회 정도 했고 그리고 그
테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모의 테스트라고 하죠. 부품별로 예. 돌려봐서 뭐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네. 그리고 뭐 중간에 멈추는 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실제 테스트. 낙하산 내고 타겠지? 낙하산은 여차하면 있겠지. 뭐 여차하면 그런 건 평-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런 표현까지는 없는데요. 예. 16만 원이면 앞으로도 그 정도 받고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거면 의외로 경쟁력 있네요. 16만 원이면 할 만하죠. 진짜 급한데 음. 내가 아무것도 막힘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어. 그러니까요. 어.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까지 그 뭐 카니발 같은 거 한 대 빌리면 뭐 한 1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10만 원, 예, 10만 원보다는 조금 싸지만 하여튼 그 정도 꽤 되죠. 예, 예. 그러니 경제성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야, 자세하게 그거 한 16만 원, 한 20만 20분이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뭐 20분이 뭐야? 뭐. 한 10분이면 갈 것 같은데. 망고 빙수 안 사 먹으면 되는 거지 아니야? 그래서 갈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좀 안전성 부분을 약간만 더 설명드리면 예. 그래도 하늘을 나는 거니까 좀 불안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국내 통계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 국토교통부의 공식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수단으로 한 해에 한 3,000명 초반대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예. 뭐 저번에도 상속세 때문에 설명드릴 때 우리나라에서 35만 명 정도가 총 사망자가 나오는데 연간 한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도로교통에서 사망자 수 2,700명 2022년에 나왔고요. 연간. 예, 연간. 철도 28명, 항공에서 1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의외로 많이 99명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데 3,000명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약간 네. 줄어든 추세고요.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항공은 뭐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육상교통보다 안전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거는 항공 이용객 수 자체가 그렇지. 적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종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 안전하지. 아무도 종이 비행기 탔다가 타야 사고 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같은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UAM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있을까? 그건 아직 퀘스천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억, 뭐 10억 정말 시간이네요. 실증 테스트를 했느냐라고 하면 똑같이 네. 여객기처럼 뭐 70년 운행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연구가 많은데요. 슬라이드 보시면 미국 교통수단별 사망 위험 그래서 10억 마일당 16억 킬로미터당 사망자 보면은 거리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항공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항공은 저렇고 네. 저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 10억 마일을 항공은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저건 그러니까 탑승 시간 대비로 해야지. 탑승 시간 대비 비행기를 100만 시간 탔어. 어. 자동차를 100만 시간 탔어. 아니야. 그렇게 그래서 해야지. 이용 거리 10억 마일이면 거리도 중요하죠. 저 예.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위험할 겁니다. 10억 마일을 걸어 다니려면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겠어요. 그러니 지가 빨리 다닌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반칙입니다. 저거 항공사들이 만든 데이터죠. 항공이 이거는 안전하다고 하려고. 그건 네. 아니고요. 그 노스웨스턴대의 교통안전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노스웨스트 항공에 취득 받은 겁니다. 대학 이름도 비슷하잖아. 아니야. 거기는 달라. 달라요? 다릅니다. 어쨌든 시간으로 하는 건 이상하다. 네. 그 다른 질문도 안전 문제도 있지만 UAM이 한참 네. 그 상용화 되려면 도심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빌딩 게다가 숲을 낮고. 사이를 날아다니는.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거 시끄러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헬리콥터 소음이 한 105데시벨쯤 된다고 해요. 보통. 네. 예. 그래서 우리 헬리콥터 뭐 헬기를 뭐 군대 갔다 오면 다 한 번씩 또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바람도 많이 날리는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닥터 헬기라고 혹시 아실 겁니다. 2011년부터 섬 지역 응급 환자들 나르는 공공 헬기인데요. 예. 이게 2011년부터 계속 그 계류장을 못 마련해서 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민 시끄럽다고? 민원들이 너무 시끄럽다라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언론 기사도 나올 정도로 이 닥터 헬기도 이렇게 시끄럽다고 도심에 설치를 못 하는데 예. UAM이라고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실 수 있고요. 다만 저건 의외로 조용하다던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리 했잖아. 헬기는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거면 UAM은 웽. 그 정도로 조용해요? 바퀴 프로펠러 조그맣잖아요. 자동차보다 약간 조용한 정도. 웬? 다음 슬라이드 제가 좀 자동차보다 조용하다고요? 예, 자동차보다 조용한 수준입니다. 음. 우리나라 교통소음 기준이라고 제가 취재원 도움 받아서 찾아봤는데요. 예. 보면 이제 이게 자동차인데 어. 주간에는 68데시벨
이하로 주거 지역에서 해야 되고 예. 상업 지역은 73데시벨 이하의 주간에는 이 정도. 야간에는 뭐 UAM이 날아다닐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주간 중심 보시면 되는데 UAM의 기술 기준은 60데시벨 정도여서 일단 그런 기준만으로 보면 자동차보다 약간 조용한 정도. 오히려 예. 옆에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조용하다. 예, 그거보다 조용한 정도. 야, 소음 보통 문제는 이렇게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네요. 전문가들은 크게 서로 대화하는 정도가 옆에 들리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철도 보면 실감이 나실 수 있는데 철도는 주간 기준이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 지역 70데시벨, 상업 지역은 75데시벨입니다. 철도 시끄럽잖아요. 철도는 진짜 시끄럽죠. 그래서 그거 정도로 참고하시면 감이 어느 정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M이 어떤 자동차보다 약간 조용한 정도 수준. 물론 뭐 UAM 만드는 회사들은 뭐 헬기의 4분의 1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은 객관적인 기준은 자동차보다 조금 조용한 정도 수준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면 UAM은 뭐 왜 조용하냐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보면 모터가 여러 개로 프로펠러 여러 개잖아요. 예. 그래서 추진력을 분산시키는 모터로 돌리기 때문에 일단 소음이 적게 되는 작으면 구조고요. 조용한가 봐요. 예. 모터가 프로펠러가 그렇습니다. 작으면. 예, 그리고 기본 프로펠러 이렇게 돌리는 속도도 헬리콥터보다 느리기 때문에 소음이 덜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보면 헬리콥터는 하나의 큰 걸 돌리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할 때도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나는데 여기서는 뭐 아까 볼로콥터의 경우 18개 프로펠러 돌잖아요. 그럼 예. 원하는 방향으로만 싹 돌리고 이렇게 가동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음이 덜 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헬리콥터도 그렇게 만들지 왜 큰 걸로 만들었을까요? 헬리콥터는 그렇게 따지면 내연기관으로 옛날에 내연기- 마차에는 왜 엔진이 없었을까? 그거를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볼 때는 제어하기가 어렵고 지금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UAM이나 에어택시는 여러 개의 모터를 예.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헬리콥터는 내연기관인데 하나의 엔진을 돌려서 그러네.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기술이 개발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겠네. 그때는 큰 거 하나를 돌렸던 거죠. 그래서 진동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예.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그런 걸 한번 자랑을 해보려고 하고 한다. 있다. 네. 경제성 부분을 아까 질문 주셨는데 네. 예. 보면은 1마일당 1.6km죠. 1마일당 그 미국의 회사 조비 에비에이션의 UMA는 $5 정도가 들고 육상 택시, 우리가 생각하는 택시는 1마일당 $2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택시의 한 2배 정도 예. 가격으로 해서 경제성이 나올 것 같고 물론 뭐 경제성이라는 거는 시시각각 변합니다만 택시의 2배 정도 된다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저 정도면 할 만한 것 예. 같은데. 헬리콥터의 경우는 그럼 어떠냐? 여기는 표는 안 갖고 왔는데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이 UMA의 한 3배 정도 마일당 한 15불, 13불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헬기 시장은 이 UMA가 빠르게 에어택시가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지금 라는- 헬기 많이 다니진 않지만 예, 헬기를 쓰는 그 어쨌든 수요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왜 보통 뭐 라스베가스나 이런 그랜드 캐니언 가시면 한 번씩 타시잖아요. 예. 그런 수요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헬기가 전 세계 16,000대, 상업용 헬기는 16,000대. 생각보다 적어서 놀랐는데 예. 상업용 헬기가 16,000대 정도 있다고 하니까 $100억 하면 한 13조 정도 시장입니다. 상업용 헬기가. 그 시장 정도는 충분히 UMA가 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게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이제 육상 택시도 점점 좀 경제성을 위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기존의 기대를 내연기관 하고 있습니다. 헬기보다는 싼가 봐요. 예, 한 뭐- 3분의 1 뭐든지. 정도 수준입니다. 많이 싸죠. 그러니까 공항 가는데 한 20만 원이면 대략 한 서너 명 태울 수 있다니까. 뭐 택시비의 더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제조하는데도 더블까지도 아니겠구나. 제조하는데도 더 싼 모양이네요, UAM이.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라서 예. 그런 연료 부분도 절감이 되고 예,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뭐 더 절감이 되겠죠. 예. 급할 때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뭐 탈 것 같은데 음. 과연 매일 타고 다니는 게 가능하냐? 네. 그것만 가능하면 저는 저 양평에 살아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상용화를 내년에 하려고 하거든요. 예. 여기 보면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여러 가지
뭐 경쟁하는 업체들의 그 UAM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조비라는 업체, 미국의 조비라는 업체가 제일 좀 투자도 많이 받았고 앞서가고 앞서가는 있죠. 업체입니다. 조비가 뭐 네, 1위 조비 에비에이션인데 투자도 많이 받아서 미국 시장에 상장도 돼 있고요. 그래서 4년간 1,500회 이상 조비도 시험 비행을 했고 지금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승 기체를 지금 개발해서 밀고 있고요. 이 업체는 내년에 미국뿐만 아니라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에도 이 UAM을 공급하겠다. 예.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독점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UAM 하면 이 조비의 UAM을 타야 야.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독점 사업권도 확보를 했고요. 예. 지금 보면 모양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아직 여기 위에 표준화된 보시면 그런 게 없나 보다. 아까 볼로콥터 같은 경우 드론 같은 형태 이런 게 저속이고 약간 저속인데 좀 좀 싸고. 안정적으로 싸고 그런 방식이고요. 틸트형은 뭐냐면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플로펠러가 이륙할 때는 이렇게 땅에서 수평으로 보게 쭉 돌아가면서 이륙을 하고요. 예. 딱 어느 정도 높이에 이르면 3,400m에 이르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비행기 모양으로 이렇게 추진 방향으로의 수직되게 이렇게 딱 섭니다. 예. 이렇게 딱 서서 거기서 돌리면 경비행기처럼 가는 거고. 추진력, 추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날개도 쓰고요. 그래서 비교적 고속, 한 300km 정도 올라갈 때만 위로 올라갔다가 예. 그냥 비행기처럼 날아간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속을 낼 수 있고 그렇게. 운항 시간도 훨씬 깁니다. 한 어. 두세 배 정도 예. 같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많은 거리를 저게 날아갈 훨씬 수 유리할 있는 것 같은데? 한 왜 저렇게 2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 저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네. 뭐 죄송합니다. 이상한 짓. 아닙니다. 궁금해서 아, 왜 다 저렇게 안 하냐고. 왜 다 저렇게 안 할까요? 이게 저게 이제 훨씬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틸트 올라갔다가 형은 빨리 갈 수 있는데. 로터 뭐 제가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로터를 아주 안정적으로 잘 개발해야 이렇게 전환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기술이고 아. 예. 왜냐하면 대형 드론 같이 만드는 건 단순하잖아요. 예. 크게 로터의 방향을 제어하는 게 복잡하지 않고. 예. 근데 저 틸트형은 날개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이게 아. 이걸 접었다 폈다 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과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다 이유가 있어. 이과가 하는 일이.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럼 미국 뭐 알겠고 예. 프랑스 파리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어떻게 경우는 합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이제 KUMA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K예요? K는 이제 그만 붙이면 안 됩니까 좀? 왜 K를 다 일관성이 있는데 왜 열심히 일관성이 붙였는데요. 있고. 예. 네, 지금 2024년이니까 올 8월에 도심에서 지금은 전남 고흥에서 실험하다가 8월부터는 이 아라뱃길에서 정말 수도권에서 이제 띄워서 실증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얼마 바로 올 여름이네요? 예, 올 여름입니다. 오. 올 여름 8월부터는 빠르면 8월부터는 아라뱃길에 이제 날아다니는 겁니다. UMA가 날아다니는 그런 실증 시험을 할 거고요. 5년 동안 좀 실험을 한 다음에 2029년, 2030년부터는 완전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4, 5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이것이 기체만 안정성 검증, 소음 검증, 경제성 검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착륙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착륙장을 안전하게 만들고 또 적당한 위치에 관제 시스템을 예. 구축하고 예. 그런 것들이 숙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무인 자율 운영까지 그리고 가능할 다른 것 같아요.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계 뭐 비행기 시간 맞춰서 인천공항에서 딱 UMA 타가지고 용산에 탁 내리고 이런 연계 시스템까지 마련하고 그런 걸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에 딱 내려서 바로 그냥 탈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네,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앱으로 예약해서 딱 물론 기상이라는 완전 외부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예. 앱으로 예약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에 타서 용산에 탁 내리는 그런 것까지 미래에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은 할 것 같아. 지금도 미국에서 뉴저지에 사는 대저택에 사는 진짜 갑부들은
뉴저지에 이렇게 대저택에 살면서 출근은 맨하탄으로 해야 되니까 헬기로 출근하거든요. 네. 그걸 탁 가서 탁 빌딩 옥상에 딱 내려가지고. 음. 근데 UAM 타고 그냥 쭉 조용히 가서 조용히 갔다 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좀 싸니까 싼 걸로 바꿀 거라고요? 조용한다며. 아. 헬기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상업용 헬기는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도심 운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가 그렇게 맨날 편하게 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물론 뭐 그런 대저택에 사는 부자면 뭐 그런 걸 얻을 수단이 있을지 약간 모르겠지만 테슬라로 바꾸는 느낌이겠지.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자유롭게 도심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 더 사지 굳이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부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본인은 그럼 헬기 팔고 UAM 살 것 같죠? 아니? 아닙니까? 그냥 UAM 하나 더 사. 가끔 헬기도 타고. 아 그렇구나. 굳이 왜 팔아요? 굳이 그걸? 그걸 원래 파는 거 아니야? 그냥 모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고 버리고 둘 중에 하나지. 그걸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예. 다른 우리나라 그런 업체들 투자 같은 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음. 지금 KUMA 원팀 컨소시엄은 현대차 그룹 위주로 지금 꾸려져 있고요.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하고 오파브라는 기체를 사용한 뒤에 현대차 그룹이 또 자회사가 슈퍼널이라는 그 UMA 기체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SA2를 이제 향후에 쓸 계획이고요. 드림팀 컨소시엄이라는 곳은 SK텔레콤과 하나가 하는데 하나가 오버에어라는 미국 회사하고 합작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 예. 기체를 쓰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또 SK텔레콤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또 기체를 예. 쓰는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저 정도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 정도 저거 크기구나. 진짜 네. 어. 2021년부터 자체 개발을 해왔는데 555억을 투자해가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예. 이거를 실제 기체를 만들어서 상용화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저거 나오면 운전 자격 따고 싶네요. 저건 타고 다니면 진짜 좋긴 좋겠죠. 음. 저런 시대가 오면. 이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이 기체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로터를 이렇게 회전하는 틸팅 방식이 조금 고사양 그런 방식이고. 방식이고요. 예. 보면 멀티콥터 방식,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다니는 형식보다는 조금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고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거는 그럼 타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파트 옥상 위로 올까요? 그것도 뭐 여기는 다 담지 않았는데요. 지금 거점 그 버티포트, 에어포트의 버티컬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버티포트라고 하는데요. 버티포트를 보통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만들어야 된다. 중간중간에 만들어야 되고요. 큰 거는 이제 아까 말한 여의도, 용산, 김포공항, 인천공항, 잠실, 수서 이런 데 만들 거고요. 작은 데는 이런 빌딩의 옥상에도 이제 그러니까 위에 아파트 옥상에 다 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들은 아파트가 없으니까 네. 개인 주택 마당에 못 내릴 것 같은 경우는 타러 어디로 가야 별도의 되는데? 포트로 오세요인데 네. 우리나라는 웬만한 아파트 옥상들은 다 가능하니 네. 아파트로 가면 된다. 옥상으로 가면 된다. 아파트 프리미엄이 커지겠는데 또? 니네 집은 UAM 불러지니? 아니? 우리 집은 옥상으로 불러. 근데 보통 착륙장이 아주 작은 것도 15m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 원으로 치면 예. 그 지름이. 그래서 아마 아주 그냥 보통 아파트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형 빌딩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헬기 착륙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헬기. 15m. 근데 이거는 문제가 완전 있겠다. 많이 아직도 타지 못하니까 한 명씩 만약에 타는 거다 그럴 것 그러면 같은데? 콜택시 부르듯이. 예, 한 4-5명짜리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큰 빌딩 같은 데는 버티포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야. 3m, 15m, 15m 안 되겠구나. 네. UAM. 네. 하여튼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생각보다 상용화가 빠르다는데 놀랐습니다. 빠리빠리해서 진짜로 된데 그거 요번에 관심 있게 보겠네요, 다들. 야. 예, 전 세계에 우리 보여주는 쪽에서 거고요. 저걸 하는구나. 아마 그 프랑스 ADP 그룹이나 볼로콥터상 큰 기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쇼 같은 형식으로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드골 공항에서 공항으로 세느강 강변에 버티포트 탁 내리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저게 돼라고 생각했는데 되네라고 아마 그렇게 조금 선전할 수 있는, 약간 홍보할 수 있는. 앞으로 이 시대가 이제 성크모나 이런 예. 기대를 좀 갖게는 되겠네요. 예. 저게 우리나라 부동산 지도를 바꿀 거라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왜요? 왜? 근데 멀리서 좀 살아도 되잖아요. 멀리서 살아서 아낀 비용을 뭐 이거 타고 다니면 얼추 될 수도 있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슨 교통수단 나올 때마다 부동산 뭐 바꾼다는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모여 살아야 된다 그냥. 아직까진 그렇다. 뭐 고속철도 같은 것도 처음에 예. 10년, 20년 전에는 그러니까요. 야 부산을 뭐 2시간에 갈 수 있어라고 하면 에이 그랬었는데 그게 또 뭐 이루어졌던 걸 생각하면 네. 이 UAM도 지금 헬기의 3분의 1이고 택시의 2배니까 네. 좀 단가가 떨어지면 뭐 또 2% 말씀처럼 되게 어정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그래, 않고 그게 아직- 신기하긴 한데 굳이 왜 막상 하려면은 아파트 되는 아파트 있고 안 되는 아파트 있고 그리고 한 애매하다니까. 40km 날아가는 거니까 이게 어. 뭐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는 간신히 가는데 뭐 간다, 다시 해봐. 돌아올 수는 없고 뭐 아니야. 대전은 못 가고 뭐 평택까지는 되는 애매해. 그럴 거야. 알겠습니다. 네. 자, 백종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